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1차적으로 한 3월과 4월 이후에 시장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때가 어쩌면 1차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보세요. 6월 말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일반과세야. 중과세가 아닌 게 되게 큰 거죠.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양도소득세 그 중과세를 안 해주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팔 수 있는 기회가. 자, 그러면 10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한정을 해놨잖아. 그죠? 10년 동안. 이것도 되게 잘못된 거야, 사실은. 물량을 더 풀려면 기간을 안 정해놨어야 돼. 그냥 6월까지 팔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팔아라. 그러면 차라리 더 시장이 안정될 수도 있어요.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보세요.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자, 그럼 10년을 보유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야. 아니, 세 가지네요. 세 가지. 전세 물량이 없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셔야지 돼. 그래서 내가 오늘 막 어느 아파트 단지에 관심이 있다. 그 아파트 매매 가격 물어보지 마세요. 매매 가격 물어보시고 전세 몇 개 있어요? 물어보세요. 서울시에 조금 인기 있고 사람들이 조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전세가 없어.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합니다. 헬리오시티가.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냥. 전세 가격 폭락할 거라고. 이제 부동산 끝났다고. 헬리오시티 입주 만 몇천 세대 쏟아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헬리오시티 뉴스가 나오면서 무슨 뉴스가 같이 나왔냐? 고덕동 입주 물량이 같이 쏟아진다. 헬리오시티 만 세대, 고덕동 2만 세대. 헬리오시티 끝나면 고덕동이 시작한다. 강동권의 전세 대란은, 강동권의 전세 폭락은 강남과 그 주변 지역으로 이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임대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1년 지났어 지금. 헬리오시티 지금 재전세하는 것들 있잖아요. 2년 만기 안 채우고 나가는 물건들, 그죠? 지금 최소 플러스 3억 더 줘야지 돼. 3억을 더 줘야 돼. 4억에 들어가는 게 지금 7억 주고 들어가야지 돼, 전세. 자, 그래서 현상과 흐름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시장 위축 당연한 것이고요. 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지켜볼 수가 있겠고, 아까 얘기했죠. 참여정부 시절에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그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학습 효과에 의해서 틈새 시장을 찾아서 공략들을 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자, 그래서 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1차적으로 한 3월과 4월 이후에 시장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때가 어쩌면 1차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자, 4월 달에 어쩌면 공시 가격이 나와요. 그리고 6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일반 과세가 종료되는 시점이야. 그죠? 일반 과세가 6월 달까지 종료되죠. 그리고 4월 달에 또 뭐가 있죠? 총선이 있어요. 총선. 자, 총선은 누가 이길까요? 물론 누가 이긴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지금. 하지만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변수는 있다. 변수는 있다. 그죠? 변수는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100%가 어디 있어.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4강까지 올라갈 걸 누가 알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변수는 있기 때문에 이 변수를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고,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종부세가 아니죠. 공시가가 나오면, 주택 공시 가격이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팔랑귀들, 아니면 이제 이게 자기에 대한 주관이 확실하시지 않은 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급매물을 토해낼 수도 있는 거야.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6월 말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일반과세야. 중과세가 아닌 게 되게 큰 거죠.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양도소득세 그 중과세를 안 해주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팔 수 있는 기회가. 자, 그러면 10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한정을 해놨잖아.
그죠? 10년 동안 이것도 되게 잘못된 거야 사실은. 물량을 더 풀려면 기간을 안 정해놨어야 돼. 그냥 6월까지 팔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팔아라. 그러면 차라리 더 시장이 안정될 수도 있어요.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보세요.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안 그래요? 최근 3, 4년 동안 많이 번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럼 10년을 보유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야. 아니, 세 가지네요. 세 가지. 10년을 보유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아파트. 에? 팔고 싶은데 안 팔려. 그런 아파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 그래서 10년을 보유하신 분이 있고요. 두 번째, 팔 생각이 없는 아파트. 어떤 아파트? 그냥 내가 사는 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상담 받으신 분이 반포 1단지를 23년인가 24년 보유하셨어요. 개포 그렇죠. 대치동 경남 아파트를 17년 보유하셨어. 이런 분들은 팔 생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팔라고 한다고 팔겠어? 그죠? 그러니까 아예 안 팔리는 아파트거나 아예 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10년 이상 보유를 하는 거야. 그 세 번째가 있어요. 아무 생각, 무념무상. 그냥 사놓고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 그러니까 오늘 또 역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 사례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까 10시에 오전 10시에 상담하신 분이에요. 천안에 계신 분. 천안에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한 채 23년. 한 채는 23년 보유하셨대. 한 채는 13년인가 17년인가 보유하셨대요. 그래서 얘 여쭤봤어. 왜 이렇게 천안의 아파트를 23년이나 보유하셨냐고. 중간에 좀 팔아서 서울에 좀 옮겨 놓으시지. 그러게요. 저는 그냥 뭘 사놓으면 팔지를 몰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있어요. 이런 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그죠? 이런 분들이 이번에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만약에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팔리는 물건들이 이번에 팔리면 그런 매물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고 가시는 분들. 그냥 돈이 생기는 대로 집을 사놓고 내일만 하는 거야, 계속. 또 집을 생기는 대로 돈 사놓고 내일만 하신 분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좀 정리를 해야지 되잖아, 지금은. 왜? 뭐 세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잡해지잖아요, 이제. 그죠? 너무 복잡하게 막 얽히고 설키고 해놨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지 되니까 이제 그런 물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10년 이상 살았던 분들, 팔 생각이 없는 물건들은 나올 일이 없어.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주관이 없고 시장의 믿음이 약한 분들, 물건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많은 물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나와, 그 물건들이. 3, 4월 달에 나오겠죠. 왜? 6월 안에 잔금을 쳐야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4월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4월에 공시 가격이 발표되면 또 거기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지금 세무사들이 바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상담해 주느라고. 주변에서. 그래서 이때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때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쏟아져서 가격 하락이 안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이번에도 단기 조정으로 끝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저는 이때가 시장의 좀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봤을 때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타이밍은 한 3, 4월 이후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얘기했죠. 10월 16일 대책의 핵심은 뭐다? 팔아라. 매도하라. 6월 달 안에 팔고 12월 달 안에 팔고. 그래서 6월 달과 그러니까 4, 5월 달과 10월과 11월이 되겠죠. 매도 물량이 시장에 주는 변화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니죠. 그리고 현재의 시장보다는 언제가 중요하다? 아까 얘기한 2021년. 그러니까 저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별로 사실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냥 보합이 되든 잠깐 빠져도 별 신경을 안 써. 빠져도 그냥 빠지는구나. 자,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규제도 중요하고 금리도 중요하고 통화량도 중요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급이야, 수급. 수급. 뭐 뭐 정부가 사지 말라 그래서 못 사는 게 아니야, 이제. 이제 물건이 없어서 못 사. 정부가 못 사게 막아놔서 못 사는 게 아니고요. 물건이 없어서 못 사요, 집을.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는 서둘러서 공급 확대 대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공급 확대가 마음대로 되나? 자, 토지 보상 뭐 끝나서 택지 개발하고 택지 개발하는데 한 4년, 집 짓는데 3년, 7년이네. 오늘부터 시작하면 7년이에요. 오늘부터 시작 안 하잖아. 그죠? 언제 시작할지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입주 물량은 10년 후에나 나올 것들이야. 10년 후에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집이 안 나오잖아요, 일단. 그죠? 재건축, 재개발 다 막아놨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00년도부터요, 2001년도까지요,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입주량이에요. 자, 위에 빨간색 있죠? 빨간색 띠, 그죠? 빨간색 띠 보이시죠? 보이죠? 여기 빨간색 띠. 빨간색 띠는 뭐냐면 수요량이야. 요 정도 수요는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야. 요 정도 수요는 보시면 이 빨간색 띠 정도의 수요는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 이 정도 수요는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2000년도부터 한번 쭉 천천히 볼까요? 2000년도부터 지금 2020년이니까 2020년까지 보면 보세요. 여러분, 수요량을 초과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생각보다. 그죠? 특히 최근에 이렇게 수요량을 많이 초과를 했어요. 최근에 수요량을 많이 초과를 했어. 그런데 보시면 이제 볼게요.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2023년 어때요?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죠?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모든 재화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뭐예요? 수요와 공급. 공급이 안 되는데 뭐 공급이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그럼 이런 공급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계속 반복이지. 호가 상승, 매매가 상승. 자, 호가, 매매가는 안 올라가더라도 거래가 없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전세 가격 다시 견인하는 거고. 또 키 맞추기. 전세가와 매매가가 키 맞추게 되면 갭이 줄어들고 다시 갭 투자가 형성이 되고. 그게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계속 이어졌던 반복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는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같이 쓰는 게 물론 이제 지금 말을 바꾸기는 힘들죠. 예,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차라리 누차 강조하지만 수도권에 30만 호 공급하지 말고 서울에 20만 호 공급이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강남의 재개발 있잖아요. 강남의 재건축. 강남 재건축을 제외하고 지금 일몰제로 올 3월달 되면 이제 일몰제로 없어지는 재개발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몰제라든가 지금 정비구역 지금 해지된 직권 해지한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해지한 지역들을 제대로만 돌렸어도 서울 강북에만 25만 가구가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겁없이 집을 사들 수 있을까요? 강북에 25만 가구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는데 강북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잖아. 왜? 재개발 뉴타운은 다 뭐예요?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돼버리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족족이. 근데 지금 그런 건 없이 뭐예요? 자꾸 돈줄을 받고 물론 뭐 대출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대출 규제하는 걸 인정합니다만 어쨌거나 좀 그런 게 아쉽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시장보다는 2021년 이후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2021년 이후부터 좀 부작용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매매 가격보다는 지금 우리는 뭘 봐?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있다?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미나 때도 얘기하고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방송 나가서도 시청자분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매매 가격 보지 마시고요. 지금 부동산 가셔서 오늘부터 전세 가격 확인하세요.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이 다 뛰고 지금 뛰었지 이미.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집중을 해야지 된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가격 뭐가 없다? 거품이 없죠. 버블이 없잖아. 전세 가격 호가가 없죠. 가장 정직한 가격이야. 시장을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가 전세 시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세 가격은 매매가의 선행지수라고 말씀드렸죠. 전세 가격, 전세 물량이 없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셔야지 돼. 그래서 내가 오늘 막 어느 아파트 단지에 관심이 있다. 그 아파트 매매 가격 물어보지 마세요. 매매 가격 물어보시고 전세 몇 개 있어요? 물어보세요. 서울시에 조금 인기 있고 사람들이 조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전세가 없어. 사람들이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아까 팔랑기 안 된다 그랬고, 그죠? 자기 주관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1년 전입니다. 1년 전.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합니다. 헬리오시티가.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냥. 전세 가격 폭락할 거라고. 이제 부동산 끝났다고. 헬리오시티 입주 만 몇천 세대 쏟아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헬리오시티 뉴스가 나오면서 무슨 뉴스가 같이 나왔냐? 고덕동 입주 물량이 같이 쏟아진다. 헬리오시티 만 세대, 고덕동 2만 세대. 헬리오시티 끝나면 고덕동이 시작한다. 강동권의 전세 대란은, 강동권의 전세 폭락은 강남과 그 주변 지역으로 이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임대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또 헬리오시티 갖고 한 3개월 먹고 살았어요, 그냥. 예? 그걸로만. 1년 지났어, 지금. 헬리오시티 지금 재전세 하는 것들 있잖아요. 2년 만기 안 채우고 나가는 물건들, 그죠? 지금 최소 플러스 3억 더 줘야지 돼. 3억을 더 줘야 돼. 4억에 들어가는 게 지금 7억 주고 들어가야지 돼, 전세. 여러분. 그게 시장이야, 그게. 뭐예요? 수급 그냥. 수급이 그냥 제일 정확한 논리예요, 그냥. 자, 그럼 고덕동 전세는 끝났어? 안 끝났죠? 고덕동 전세는 계속 돌아가요? 이거 뭐예요? 전세 시장도 뭐야, 여러분? 이것도 양극화야. 임대 시장도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동네는 세가 안 나가서 난리야, 지금. 근데 어떤 동네는 전세가 몇 억씩 뛰네. 근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뭘 하겠대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쵸? 할 예정이래죠.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 하고 있지.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전월세 상한제 하고 있잖아. 주택임대사업자 하면 연 몇 프로밖에 못 올려요? 5% 이상 인상 못 하잖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쵸?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는 제가 봤을 때 시장에 큰 효과가 없어요. 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아요, 엄청나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문제지. 그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세 기간이 4년이나 8년으로 늘어나는 거야, 이제. 그럼 전세가가 더 뛰겠죠. 역설적이지만. 왜? 저 같아도 반전세로 돌려, 그냥. 올 전세 안 주고. 이제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거야.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얘기 나오잖아요. 유예기간을 두겠죠. 언제까지 하겠다고. 전세 가격 한꺼번에 확 올려버리겠죠, 그냥. 그 기간 동안.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과거에도 전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을 때 전세 가격이 사상 최대치로 올라갔어요.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예. 근데 과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하는 게 맞냐? 지금 이것도 찬반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모든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가 아니면 누군가가 전세를 들어갔어.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4년 살고 8년을 살아요. 살 때 좋지 뭐. 전세 가격이 안 올려주니까.
8년 지나고 세상에 나와 보니까 갈 데가 없네 이제. 살 집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임차인들한테도 사실은 그죠, 좋은 게 아니에요. 자생력이 없어져.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어머니뻘, 특히 어머니뻘 되시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임차인이 20년 살았는데 지금 전세 가격 한 번도 안 올리고 그냥 줬어, 이런 분들 계셔. 그 임차인 죽이는 거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임차인들이 거의 99.9% 사고가 터져요. 내보낼 때. 10년 전에 2천만 원에 들어왔다. 지금 시세는 8천만 원인데 10년 동안 2천만 원 주고 사는 거야. 예? 그 사람은 똑같은 집을 이제 8천 주고 가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집 팔고 내보낼 때 갈 수 있어, 없어? 갈 데가 없지? 이제 배째라야 막 들어 누워요, 그냥. 그 임차인 도와주는 게 아니야. 살 수 있게끔 계속해서 올려줘야지. 이 사람들이 나갈 때도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나갈 거 아니야, 내가. 안 그래요? 전월세 상한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더 문제는 뭐예요? 내수 경기 안 좋죠? 내수 경기에도 치명타를 입어요. 일단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4년이나 8년에 한 번씩 도장 찍게 생겼어. 그죠? 공인중개사 얼마나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전세 안 받으면 4년 있다 봬요, 이제 이러는 거잖아. 전세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되면 8년 있다 봬요, 이러는 거야, 이제. 뭐 전세 기간을 4년으로 늘리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죠? 안 돌아가겠죠. 전월세가 안 되면 이삿짐 센터도 이제 4년에 한 번씩 이제 이삿짐 날라줘야 돼. 8년에 한 번씩 날라주던가. 그죠? 파생되는 업종이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배, 장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그죠? 아까 이삿짐, 공인중개사, 그리고 청소업체. 그리고 뭐 이사할 때마다 가구도 바꾸고 장롱도 사고 TV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올수도비 돼 버리는 거지. 올수도비. 예, 우리까지 아직까지는 월세보단 전세가 많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엄청나게 많아. 근데 이제 모르죠. 예. 할지 안 할지는. 근데 계속 시그널은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협박용에서 끝날지 계속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정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클 거다. 이거는. 그래서 여태까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학과에서 벌써 했지. 자, 그래서 지난해도 아니고요. 그죠? 지난해 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중 반전세 비율이 지금 거래 비율이 15% 사상 최고치예요. 반전세 비율이. 지금 계속 반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전세를 100으로 봤을 때 반전세가 15%가 늘어났다는 건 뭐냐? 전세가 어쨌거나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종부세라든가 종부세를 집주인이 결국에는 임차인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팔거나 능력이 안 되면 팔거나 임대 가격을 올려서 어떤 식이라든 전세 가격을 올리든 아니면 월세로 돌려버리든 간에 그 돈으로 세금을 내려고 하겠죠. 왜 당장 뭐 내가 소득이 많지가 않다면.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가격 상승률이 높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다? 물량 부족. 역시 전세 물량 부족.